학생이세요? 네. 근데 왜 버스 2대 모을 것 같은데 이렇게 3대로 나눠서 오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근데 다 충북이죠? 네. 저희 회사는 저는 여기 회사 2개가 있는데 아까 내리신 곳이 팜에 있어요. 여기는 플랫팜이라는 회사인데 우리 같은 회사였는데 6년 전에 회사를 쪼갰어요. 역할이 달라요. 여기는 재배,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시설 구축.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생산된 원물을 갖고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회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채소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드셔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네. 또 채소 베이스에 여기 토핑과 드레싱, 또 토프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면 팔아요. 마트 가서 팔고 또 바로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채소로만 구성된 것도 있어요. 우리 이거를 샐러드 미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채소 원물을 이렇게 박스나 용기에 담아서 팔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기 그 파메이트라는 회사가 앞에 보신 제품을 하루에 한 7만 5천 개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매출액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한 달이면 50억. 1년이면 한 600억 정도. 우리 회사 말고도 이런 회사들이 더러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아마 매출액으로는 아마 그냥 더 크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주요 원료가 채소라고 있잖아요. 채소 중에도 엽채류, 잎채소를 주로 생산하는데 예전에는 쌈으로도 먹고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여러 채소들이 베이스로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채소가 어떤 채소를 쓸까요? 배추는 겉절이로 먹지 샐러드로. 양상추를 가장 많이 쓰죠. 요즘 버거 샌드위치 가게 가면 양상추가 아예 없거나 조금 지금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버거가 비싸다고요? 아니면 양상추가 비싸다고요? 양상추가 가격이 한 3배, 4배로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9월, 10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왔죠. 강원도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로 내려가야 되는데 양이 쏟아져야 될 때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거의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너무 더워서 기억나시죠? 10월 달까지 더위가 막 여름처럼 더웠잖아요. 그 다음에 로메인 접근대 치커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 상추 종류인데 정말 아세요? 로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네, 마트 가면 다 상추죠 그냥. 그죠? 나 로메인 사러 간다고 얘기 안 해요. 마트에 진열된 거 그 10여 가지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로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일반 상추는 울룩불룩한데 이렇게 약간 매끈하게 나온 채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채소로 많이 쓰느냐? 그 이름도 아주 요상해요. 그 마트 가면 파는데 어떤 채소냐면 뉴프리라이스 뭐 이름도 요상해요. 하여튼 이게 다 샐러드로 쓰기에 되게 적합한 채소인데 요즘에 마트 가면 이렇게 한 포기 담은 거, 두 포기 담은 거, 세 포기 담은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쿠팡에 주문하면 이렇게 박스로도 담아서 팔아요.
이거를 우리가 유러피안 샐러드 품목, 뭐 유럽형 상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채소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나물로 많이 먹죠. 쌈으로 먹죠. 국 끓여 먹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냥 생으로 먹어요. 그게 샐러드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런 유러피안 샐러드 품목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아까 그 하루에 7만 5천 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몇 톤이 필요하냐면 다 합해가지고 한 30톤 정도 필요해요. 30톤. 3만 킬로. 3만 킬로가 1년 12달 꾸준히 똑같이 매일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올 가을처럼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거나, 장마보다는 더 심한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채소가 가장 자라기 힘든 계절이 언제예요? 감기, 맞아요. 폭염 시기가 가장 녹아내린다 그러죠. 거의. 그러니까 다 배우셨겠지만 온도도 적정해야 되고 습도도 적정해야 되고 양분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실내에서 재배할 때는 이 기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공기 중에 CO2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려면 그냥 그 자연에 있는 CO2를 흡수해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여기에 실내에서는 계속 CO2를 먹다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럼 공급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 한쪽에서 많이 먹고 한쪽에서 이게 편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기를 조절하는, 공기 환경을 조절하는 시설도 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외부 기후 영향 때문에 생산이 너무 들쭉날쭉한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안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광을 못 받아서 광합성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안 되고, 만약에 그 뭐 폭풍이 와서 그냥 다 휩쓸고 가면 거의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이게 갈수록 기후 변화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1억 5천에서 2억의 매출을 올리려면 어쨌든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제품의 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자재 같은 거 있죠. 토핑이나 드레싱 이런 거는 그냥 그 만드는 회사 많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실내에서 재배하는 거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비교적 저희는 일찍 고민을 했고, 또 크게 짓는 거를 크게 져서 운영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한 300평 되는데 저런 재배실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저런 재배가 다 합치면은 한 5,000평이니까 한 10배 이상 규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온실형태도 있고, 전국에 여러 이제 농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단점이 뭘까요? 네? 단점. 네. 그러니까 설비,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건비도 당연히 있겠고, 또, 그렇죠. 에너지라면 에너지 어떤 에너지요? 비대로 전기 에너지. 왜냐, 바깥에는 태양광이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광을 줄 수 있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광이 없잖아요. 광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광을 대체하다 보니 그 인공광 그러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우리가 농업 용도로 쓰면 농업 전기는 다른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광도 중요하지만 온습도도 중요하잖아요. 온습도 환경을 조절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냉난방기가 들어가야잖아요. 냉난방기, 가습기, 제습기 뭐. 그러면 그걸 운영하려면 그것도 어쨌든 전기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양액을 공급하려면 모터가 필요하죠. 모터라든가. 그다음 기류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환풍기나 모든 게 다 전기 기반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어쨌든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일단 운영비 측면에서 이런 전기 에너지 비용이 많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재생 에너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태양광도 우리 패널 올릴 거예요. 이미 올린 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열을 이용해서 어떤 전기 비용도 절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일반 운실이나 노지에서 우리가 계약 재배로 하기도 하지만 30톤 중에 하루에 한 7톤 정도는 이런 수직 농장 베이스에서 생산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플래티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잘 하려면 설비도 잘 갖춰줘야 되잖아요. 이 설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의뢰를 하면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기도 해요. 우리는 매일 30톤이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 가을, 겨울은 크게 문제 없는데 여름에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수입하기도 해요. 이 폭서기 때, 이 폭염 시기에는 거의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농부도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수입이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여름에도 잘 생산하게 이렇게 농장에서 늘려나. 우리 농장은 티팜이라고 해요. 텍스톤 티팜. 처음에 숫자를 붙이다가 숫자가 들어가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명을 붙여요. 티팜 평택, 티팜 천안, 티팜 이천, 티팜 공주, 티팜 광산, 티팜 나주 이렇게. 우리 온실 형태 말고 건물 형태로 가장 크게 운영하는 농장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팀 프로세스라고. 이게 티팜 나주에 있는 농장인데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서? 네. 일단 씨앗을 심고, 처음에는 좁게 키우다가 간격을 좀 넓혀줘요. 그러면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옮겨 심는 걸 이식, 두 번째 옮겨 심는 걸 수확할 때까지 키우는 걸 정식. 그 다음에 수확을 하죠. 수확하고 나면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지, 온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들지만, 이게 토양을 대신한 배지예요, 배지. 근데 배지 종류도 되게 좋은 배지 많고,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엽채를 키우기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다루기가 가장 편한 게 이 스펀지예요, 스펀지. 이거는 스펀지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유기배지는 그냥 땅에다 묻으면 되는데, 이 무기배지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 환경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저렴하고 다루기가 편해서 하는데, 아까 왜 쥐어짤까요? 단점이 뭐냐?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잘 안 먹은 상태에서 씨앗을 심으면 발화가 잘 안 돼요. 씨앗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싹이 잘 안 커요. 이 스펀지 하나에 한 개를 심을 수 있는데 그게 한 300개 정도. 딱 300개 들어가요, 재배판에. 씨앗은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이 지급판을 이용해서 심은 다음에 처음에 싹 틔울 수 있는 조건을 이 조그만 바다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습도 관리 때문에 요 바다대에서 한 3일 정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육류실로 가서 한 9일 정도 더 키워요. 그러면 간격을 좀 넓혀줍니다. 넓혀주면 요게 30 곱하기 60 제곱판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곱판은 요거 60 곱하기 60 사이즈는 2배인데 구멍은 100개. 싹을 씨앗을 심었다고 다 잘 자라진 않아요. 안 나온 놈도 있어요. 그리고 부실한 놈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다 원하는 대로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사람은 버릴 수는 없는데 이건 버려요 그냥. 왜냐면 이거 부실한 놈 키워봐야 무게도 안 나오고 자꾸 그냥 어긋나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요 재배판에 옮기 심은 다음에 다시 여기 그 키우는 라인에 다시 투입을 해서 한 11일 정도 더 키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좀 펴졌어요. 여기 씨앗 심은 상태에서 한 23일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계속 키우면 옆폭이 넓어져서 많이 못 키우죠.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판 사이즈는 똑같은데 간격을 좀 벌려줘요. 수확할 때 키우기까지 피우는 거. 그걸 정식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정식을 하는데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은데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구멍이 100개짜리에서 12개짜리로 좀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좀 약간 성장이 더딘 것들은 여기서도 한번 걸러냅니다. 뿌리도 튼튼해지고 위에 잎도 튼튼한 거만 골라서 이렇게 옮겨 심은 다음에 다시 이 라인에다가 투입을 해서 17일 정도 키우게 되면 많이 커졌죠. 이게 품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뿌리가 어쩌 엄청나게 많아요. 한 200g 내외 정도 돼요. 200g이 넘는 게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자, 이제 라인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수확을 하죠. 수확도 어떻게 하느냐? 스펀지 배지 위에 심었잖아요. 그 배지 위에 줄기를 딱 자르면 끝나요. 건립 한두 장. 이거를 똑같은 걸 노지에 키웠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건립은 한 10장 버려야 될 거예요. 배추처럼. 배추도 벌레가 먹어가지고 누렇게 뜨고 핏번 생기고 한 10장 걷어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배 수율이라는데 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밀폐 공간이니까 벌레가 못 들어와요, 일단. 그러니까 벌레 공격은 완전히 차단이 되고. 병에는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작업자들이 수립하면서 병영균을 안고 들어오거나, 작업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기 병에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청소해야 돼, 청소. 여기 보면, 요 배드기, 여기, 이걸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기 녹적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물들이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양쪽 밸브를 막고 딱 그 부분만 빼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종하면 40일 후에 얼마큼 생산되는 게 정확히 예측이 됩니다. 여기 지금 요 농장이 아까 내가 여기 3층 건물인데 요 작업자들이 하는 게 요 1층 지금 보이시는 게 한 300평 되는데 이게 1재배실 하나, 2재배실 하나 3재배실 하나, 4재배실 하나 그 다음에 6묘실 100층짜리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가공시설이에요. 우리 아까 그 모회사 프렌치파미 자회사 모회사의 가공시설입니다. 자르고 씻고 소독하고 헹구고 탈수하고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긴 자회사, 여기 무회사가. 여기에 몇 명 근무하냐? 33명. 아까 보시는 씨앗 심고, 옮겨 심고, 수확하고, 그 하는 사람들이 30명이에요, 30명. 3명은 관리자. 하루에 2.5톤이 생산이 됩니다. 2,500kg 하루에. 매일매일. 1년 365일.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냐? 우리가 이제 모회사에다 판매하는데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억만 잡아도 1년이면 여기서만 한 48억 정도 하죠. 한 50억 가까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씨앗 심고, 옮겨 심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어려워 보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광주에 있는 시설은 장애인들도 이래요. 발달장애인도, 근데 발달장애인은 이런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포스볼 하고 씨앗 심고 하는 게. 그래서 자동으로 씨앗 심어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 작업기를 개발해서, 예, 그거는 근데 우리 작업기도 있는데 작업기보다 이게 빨라요. 일반 그 비장애인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장점 뭐냐면 외부 요즘 같은데 바깥에서 일하기에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온실에서 일하니까 뭐 그런데 한여름에 온실 들어가면 안에 온도가 몇 도 들어가냐? 60도, 70도. 그러니까 작물도 생장이 안 되지만 사람이 일하기 무지하게 힘들죠. 만약에 연세드신 어르신이 뭐 가서 일한다 그러면 돌아가셔요. 근데 여기는 걱정이 없죠. 온도 22도, 23도, 습도 한 70%. 여기 저 70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들 이래요, 지금. 그분이 한 10몇 년 되셨는데, 뭐, 물론 소정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좀 숙달되면, 그 노지나 온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씨앗 심고 옮겨 심고 뭐 이런 작.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편하고 생산량은 다다니니까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네, 전기 비용이 많이. 여기 전력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일까요? 가장 싼 요금을 적용을 했어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8천만 원. 많이 들죠? 사업 팔아가지고 전기요금만 8천만 원.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회사는 매일매일 샐러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온실에 적용한 농장도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했지만 우리 여기 요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 오면 요게 한 동에 182평에 똑같아요.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게 뭘까요? 태양광 패널이에요. 패널. 이 안에 시설은 이렇게 똑같아요. 수직 문제.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단열 성능, 그러니까 이 냉기나 온기가 뭐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건물보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싸게 질 수 있고, 아예 질 때부터 이 태양광 패널을 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품목들 종마다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해요. 요 중에 하나는 딸기도 있습니다. 여기 딸기. 좀 더 보실 건데, 여기는 딸기 생산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엽채류고, 내년 한 3월이면 요거 나머지도 다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182 182kg, 200kg, 200kg면은 다 되면은 평균 잡아서 200 더하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만 하루에 5,400kg네요. 한 5.4톤. 잘 가늠이 안 되죠. 5,400kg. 여기서만 5,400kg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노지에서 키운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500kg나 될까요? 예. 그리고 계속 연속해서 재배하기 어렵죠. 예.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들을 요게 지금 딸기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본 김에 가공 시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공 시설은 여기 킹푸드라는 데에서 계수 있는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는 양상추를 가공하는 건데 예전에는 양상추 버거 샌드위치 회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상추 어묵이 오면 겉잎 제거하고 심 제거하고 잘라서 씻어서 예, 그 다음에 물기 제거해서 손님한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살짝 가공해서 2kg 팩으로 만들어요. 요 앞단에 겉잎 제거, 심 제거 빼고는 다 기계로 작업하는 거예요. 자, 여기 겉잎 제거, 심 제거 빼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르고 이게 왜 더덜 털까요? 네? 이물들 떨어지라고 돌이나 흙이나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거 떨어지고 여기 염소수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거야. 이 채소에 묻어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연안동도의 락스가 생각하시면 돼요. 연안동도의 락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락스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또 한번 깨끗하게 또 한번 씻어줍니다. 잘 씻기라고 막 버블로 거품으로 막 세팅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물기 제거하는 것도 자동기기가 있어요. 이게 자동 탈수기예요. 우리에서 여기 빨래 탈수하듯이 깨끗하게 물기 너무 세게 들어오면 채소가 뭉개지죠. 적정하게 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량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 박스에다가 포장을 박스 포장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또 이게 우리 회사 제품 중에 가장 무거운 작업이에요. 5kg가 대부분 2kg 미만인데 요 박스 안에 1kg짜리 5개를 담아서 납품을 해요. 5kg. 박스도 자동으로 잡을 수 있어요. 박스 안에 박스가 자동으로. 근데 중요한 건 박스 안에 물건을 넣는 거예요. 넣는 거를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요 로봇이 5개를 가지런히 잡아서 여기 박스 안에 넣습니다. 진공 포장인가 보네요. 진공 포장. 그 다음에 이제 테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납품하려면 이 파레트에다가 차곡차곡 적재를 해요. 이 박스 잡아서 적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쓰러지지 말라고 랩핑을 하는데 랩핑도 자동으로. 이걸 사람이 하면 어지러지래요. 사람이 빙빙빙 돌면서 하니까. 자동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10,000팩, 2,500박스를 버거킹, KFC, 서브웨이 이런 쪽에 만약에 매장에서 이거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겉잎 제거, 심 제거, 자르고 씻고 헹구고 물기 제거하고 손님한테. 그러면 공간 필요하죠. 사람 필요하죠. 저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였던 샐러드 제품 그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채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여기는 자동 탈수기가 없어요. 자동 탈수기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탈수기에 집어넣고 돌려요.
아까 자동 탈수기가 없으면 이런 탈수기 10대 사람도 10사람 있어야 돼요. 그 기계 한 대가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 못해요. 왜냐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채소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여기는 이거 없어요. 아까 보신 거. 여기 2층, 3층에서 이 작업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는 아주 저가에 없는,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포장을 자동으로. 여기 딱 한 끼 분량인데, 1,000원에 팔기 위해서 만들어요. 롯데마트 가면 팔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나마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이렇게 아까처럼도 만듭니다. 채소 담고, 네, 요 꼭지 따는 것도 엄청 시간 많이 들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토핑 드레싱 넣고 포크 담고. 다만 저 앞에 이제 포장하는 거는 일부 이렇게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이 안에 작업장의 온도가 몇 도냐면 3도예요, 3도. 거의 냉장고 온도죠. 그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우리 식품회사 가면 다 이런 복장이잖아요. 완전 복장이. 여기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 들어갔다 나오는데 30분 걸려요. 옷 갈아입고 또 그다음에 옷 갈아입으면 다 먼지 털고 뭐하고 하여튼 그래서 예, 오전에는 안 쉬고 오후에 한 번 쉬어요. 이게 추운 공간에서 일하면 여름에도 강한복 입고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분들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점심 먹기 전에 그냥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요. 작업복도 불편하지, 안에는 춥지, 손은 시리지. 예. 그렇다고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이렇게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 여기 보세요. 여기는 토핑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서 있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여기 와 딱 보이면 10명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이, 이런 종류가 한 제품만 하면 이거를 아까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품 종류가 한 70가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다 사람이 작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업한다는 거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600억을 해가지고 한 1억이나 2억 남을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평택 시장은 되게 좋아요. 고용 창출을 많이 한다. 우리 도지사한테 표창도 받았어요. 고용을 많이 해, 고용 증감, 고용을 많이 해요. 일자리 재단 뭐 이런. 근데 불가피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설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최소화하는 게,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이고 어렵게 힘든 거는, 그런 거는 기기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계화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딸기 재배가 있는데, 딸기도 아까 엽채를 재배하듯이, 근데 아까처럼 스펀지에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온실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게 뭐 꽂는 게 이게 양수분 공급하는 호스예요. 점적간수라 그러죠. 방울방울 떨어지게. 우리 온실에도 그렇게 재배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우리가 수경재배, 양액재배라 그러죠. 그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거기에 물에 녹아 있죠. 요즘에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다른 거는 뭐냐? 일반 온실은 한 단밖에 못 하는데 다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시설비가 좀 들죠. 근데 지금 수직형보다, 수직으로 광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보실 거예요. 딸기 여름에 좀 재배하기 어려워요. 딸기는 온도가 26도만 넘어가도 꽃이 안 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약간 이 저온성 작물이라 그거 말고도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특히 온습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농가에서 딸기 농가는 쉬죠. 다른 일 하죠. 여름에 딸기 농사 짓는 거 못 보셨죠? 보통 지금 9월 달에 정식해서 12월 달 수확해가지고 한 4, 5월이면 끝내버립니다. 5월부터는 딸기 키우려고 애써봐야 나오더라도 이만큼 나오고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연중 재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처음에 요 밑에서 수ting 재배하다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농장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농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농장 아까 재배실이 4개라 했잖아요. 2재배실, 3재배실, 4재배실에 지금 현재 4재배실의 현재 온도와 습도와 CO2 농도와 pH, 수소이온 농도, 산도라는 산도, 산성, 중성, 염기성. 요게 식물 상수가 잘 자라려면 1부터 14까지 있잖아요. 배우셨나요? 네, 한번. 예, 그러니까 산도가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생장이 잘 됩니까? 예? 몇이요? 그렇죠. 한 5.5에서 6.5 사이. 약산성. 너무 산도가 낮거나 너무 높아도 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막 침전되고 그래요. 그래서 산도도 되게 중요해요. 토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EC도 배우셨어요. EC. 이걸 전기 전도도라고 그러는데 양분이 많고 적음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질소가 많냐, 뭐 인산염 이게 아니라 다 합쳐서 그 16가지 영양분이 다량에서 미려 다 합쳐가지고 양분이 많고 적음이냐. 이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소금물이다 그러면 그 소금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딱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양분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다 먹진 않잖아요. 그럼 낭비죠. 적게 주면 다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줘야 돼요.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1시 24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기 위 아래가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 알람이 떠서 관리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자기 농장은 모바일로 다 봐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 쉬고 있다가도 만약에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거를 원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회사로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서 빨리 조치를. 왜냐하면 뭐 사람이야 주말에도 사람이 편하게 쉬는데 주말에도 잘하잖아요. 얘네들은. 또 시설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뭐 핵심은 다 설명드렸는데 우리 전체 인원이 자회사 모여서 합해서 한 470명 정도. 아까 그 온실 형태로 일하는데 거기가 65명. 아까 건물 3층짜리 거기 하는데 거기는 33명. 그러니까 200명 중에 한 150명이 다 이거 하는 씨앗 심고 카드 이식하고. 농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사람 필요해요. 딱 있어요. 300평이면 9명. 네, 계속. 하여튼 그 규모에 따라서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씨앗 심고 옮겨 심고 수확하고 청소하고 이게
정확히 인원이 필요 인원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까 내리신 건 여기서 내리셨는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자회사 모회사 자리 잡고 아까 그 영상으로 봤듯이 건물 안에서 하기도 하지만 온실에서 하기도 하고 컨테이너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남극 기지에 기지대원들이 직접 길러 먹으라고 만들어서 보내게 됐고요. 서울 지하철 역사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용으로 그 다음에 교육 가정용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아까 1층에서 보셨죠. 해외에도 우리가 주겠어요. 쿠웨이트, UAE, 말레이시아 이제 내년에 예정돼 있고요. 이게 강공장 우리 세 군데 우리가 새싹채소, 어린 채소, 파프리카, 허브주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주로 생산하는 건 신선편이 셀러라고 하는 이런 채소고 무농약 GAP 인증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되게 좋죠. 이게 주황색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여기 작년에 175억 중에 우리가 그 원물을 채소를 생산해서 모회사 납품한 게 100억. 그 다음에 그 재배할 시설을 구축하는데 한 75억. 올해는 재배하는 데만 한 150억. 그 다음에 시설 구축하는 게 한 100억 가까이 돼서 한 250억 정도입니다. 이 거래처는 마트나 이런 슈퍼나 식자재, 편의점, 그 다음에 이건 외식업소들, 그 다음에 이건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많이 팔는데 사고뭉치죠. 맨날 매일 그냥 하여튼 소비자는 되게 편리한데 하여튼 일하는 사람이 이제 힘든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에 납품하는 거나 이 회사에 납품하는 거나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이게 말이 온라인이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주문은 어제 다 받아요. 어제까지 받아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침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지방 거는 아침에 점심때쯤 납품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수도권은 한 5시면 다 물류차가 나가요.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이런 급식업소에 납품하는 이런 현대 그린푸드, 아워엄 이런 거 이제 마지막 납품해서 오늘 생산하면 다 그 다음날 다 매장에 깔려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소비자가 주문하면 늦게 주문해도 새벽에 가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미리 큰 물류센터에다가 우리한테 주문해서 물건을 받아놓는 거예요. 쿠팡도 이런 쿠팡이나 컬리 이런 데도 미리 주문이 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물류센터에 가면 다 이렇게 직매입 잡아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제 주문하면 이걸 만들어서 물류센터에 갖다 놓으면 새벽에 매장에 깔려요. 오늘 만든 건 매장에 가면 3일 정도 가요. 3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100억 대기까지 8년이 걸렸고 8년이 지나 2020년도에 한 500억을 넘게 됐고 중간에 이렇게 재배 시설도 늘려나가고 가공 시설도 늘려나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화도 회사 이름도 바꿨어요. 19년도에 예전에 미래원이라는 사명을 쓰다가 우리 샐러드 브랜드이자 회사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이긴 한데 팜8 이렇게 안 하고 팜8라 그래요. 자, 팔은 8가지 핵심같이 실현한다. 8 위에 그릇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퍼가지고 그릇 안에 이 샐러드 소재 이미지를 넣어서 브랜드이자 우리 회사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그 자회사도 아까 우리 농장은 티팜이라고 하는데 테크놀로지 팜을 플랜 계획하고 플랜 구축한다. 우리 회사에 예전에는 재배 사업부 했지만 이렇게 농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점별로 관리합니다. 중부 사업장, 호남 사업장, 영남 사업장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조직도 많아요. 식품목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아까 보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들, 품질 관리하는 부서들, 공정 관리하는 부서들, 그다음에 여기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 자, 우리 그 파프리카 농장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외국 기술 도입했다가 지금은 다 자체 기술로. 예전에 요거 200평 할 때 얼마 들었냐? 20억 들었어요. 20억. 평당 1,000만 원. 근데 지금 평당 한 500 정도면 주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실험 좀 이따 가보실 건데 실험 재배실로 다 바꿨어요. 근데 컨테이너에서 자동으로 하는 농장, 그다음에 앞으로 평택은 이렇게 R&D 센터로. 그리고 아까 인건비 많이 들잖아요. 단위 높아지면 이렇게 화종하고 이식하고 문교식 수학하고 이렇게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못 하는 거죠.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냥 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인건비를 좀 줄 수는 있는데 우리는 고품질로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강력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요. 아까 약간 좀 이름이 이상한 채소들, 유러피안 이런 채소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좀 부화자 높은 게 딸기, 이건 의료용으로 쓰기 위해서만 한 포기 담은 거, 여러 포기, 세 포기, 박스,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만든 제품들. 이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서울 가실 일 있으면 7호선 상도역 지하에 있어요. 들어가서 구경하고 앉아서 쉬는 거는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 샐러드 사 먹지도 않는데 왜 들어가냐 이런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여기 동네 어르신들 많이 쉬고 가요. 그래서 상도역 근처에 아파트에 요 20, 30대가 많을 것 같은데 50대, 60대가 많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린인데 이렇게 샐러드를 직접 생산해서 이 채소를 생산해서 샐러드 만들어서 팝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그다음에 이거는 뭐 요게 그 자동화 농장 안내도 한번 보시면 요게 당기지 제품입니다. 여기는 상추뿐만 아니라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까지. 이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지 대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 세종기지에 수박과 고추가 지금 열렸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간 흰 눈으로 뒤덮인 서남부시의 구조지성, 세종과학기지의 한 컨테이너 안에 손바닥만한 미니 수박이 열매가 부채새라 중심부대의 수박에 추천스럽다. 새빨간 속이 웃음을 드러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데 여기에서 맛보는 수박의 맛은 특별합니다. 고추와 오이, 방울토마토와 애호박 같은 열매 채소들도 혹시 수확하고 있습니다. 농지청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실어보내, 실내 공과의 실어보내, 실내의 빛을 조절해, 그때 빛을 조절해, 그때 빛을 조절해 꼼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여기 생산 상태를 다 알 수도 있어요. 농지청에서 기술 관리 해주고 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면 남극, 연극, 근데 생산량은 얼마 안 돼요. 하루에 한 2kg? 근데 기지대원들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냉동 채소만 먹어요. 근데 여기는 휴게 컨테이너예요. 여기 이렇게 창문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쉬면서. 녹색 신호를 보면서 힐링하라고 빌려 먹고. 근데 이 한 공간에 엽채류하고 과채를 동시 재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그게 기술입니다. 마트 안에 이런 것들이 기도하고요. 아까 이거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을 지어준 농장들. 8대 없으면 우리가 다 사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테리어 용도로도 하고 식당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창의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풍광. 여기 식당이 꽤 큰 식당인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수중 농장 만들었어요. 20평인데 하루에 20kg 수확이 돼요. 근데 여기는 포기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잎따기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20평 규모의 스마트팜.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스마트팜 식당으로 홍보를 시키고 남는 거는 이렇게 매장에 분열해서 판다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운영을 참 잘하고 있어요. 진짜 해마다 이렇게 여름에 상추값이 10배 뛰잖아요. 근데 여기는 걱정이 없어요. 제주공항 근처라니까 한번 제주도 갔을 때 한번 가보시죠. 저도 못 가봤는데. 이거는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채소가 오면은 이렇게 따로 씻고 저기 헹구고 제품화하는 거죠. 아까 이 자동화된 완제품이 요거예요. 이런 거래처에 보시면 아까 보셨죠? 자르고 씻고 헹구고 탈수하고 요거를 세 사람이 10시간 넘게 하던 거를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박스 안에 담고 파리테 적재하는 거를 이렇게 자동화해서 이게 프리미엄 풋해서 7, 8천 원, 이게 4천 원 내외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래서 이 토핑 드레싱을 다양하게 하면 제품이 이거는 이제 싸게 소용량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처음에 1,000원에 팔기 위해서 만든 거죠. 80g. 다이어트 한다고 세 끼 다 이걸 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끼만 먹고 싶은데 한 끼 분량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를. 그거를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처음 초기 제품들 허브류도 많이 이렇게 마트에서 진열해서 팔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로즈마리가 우리가 스타벅스에 해마다 한 10월부터 12월 달까지 납품하는 게 이게 음료에 로즈마리 여기 하나 딱 들어가요. 향을 내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이런 거를 3개월 동안 한 16만 팩 정도 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한 3억 5천 원. 이렇게 음료에 아니면 샐러드에 향을 내기 위해서 허브 요 말고도 종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얘가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 들어가는 채소 일일이 사다가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한 끼 분량만 따는 거예요. 이 양을 늘리게 되면 그 축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깐대파, 깐양파, 깐고구마. 사람이 일일이 다 손질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회사가 이렇게 기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싼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몰 가시면 모든 제품이 있고요. 이 몰보보다는 쿠팡이나 컬리나 이런 그런 큰 회사들 그런 몰에 우리 회사 팜에 치면 다 나와요. 나중에 한번 하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인데 저희가 그 이런 식물 공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직 농장, 수직 다단 재배하는 수직 농장, 실내 농장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규모를 크게 했고 실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그 이익을 내는 유일한 회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와 경쟁을 해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뒤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누구예요? 저기 그 김재경 교수. 김재경 교수가 무엇인가 모르세요? 김재경 교수가 몰라요? 충북도립대학교 사마스마트 교수님 이름도 잘 모르시나 봐요. 팀이 세 팀이라서. 아 그래요? 아 거기가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그 작년 연말에 글로 학교로 옮겨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쓰여야 됩니까?